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주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아, 요즘에 뭐 정말 뭐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오징어 게임인데요. 이게 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그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서 또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더라. 아, 대단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게 처음이다. 83개국에서 1위 한 건 처음이다 이러니까 나오던데요. 자, 우선 오징어 게임 개인적으로 보셨어요? 예, 예. 어땠던가요? 총평을 해보시면. 예. 상당히 흥미롭고요. 그 좀 전에 그 여기 기자님이 와서 말씀하신 내용 보시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하 세계의 힘. 지하 세계. 예, 예.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오징어 게임으로 대변되는 이 사회의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해소. 네. 그냥 그거로 봤을 때는 사실 세계화된 문제를 한국적인 한국인의 언어로서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거기에 서양 사람들이 다 배우러 가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다 아나 봐요. 근데 뭐 어쩌면 개인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또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그렇죠. 세계적인 것이다. 지역적인 것이 세계 문화다라고 하는 네, 봉준호 네. 감독의 말이 딱 적확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다나님께서 다크초콜릿 알고 보면 해맑으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정의만 외치는 날카로운 분석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징어 게임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모방하는 이벤트 그리고 영상도 인기가 있고요. 자, 요즘 또 유명하죠. 핫한 아이템 있으면 달고나. 네. 자,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잘 알려진 달고나 한번 보여줬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스타벅스 그림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스포를 떼어내는 거죠. 네, 오른쪽에 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직원들이 625잔 남았어요. 이 이벤트 하면서 정말 노동하다가 쓰러져 죽을 지경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밑에 보면은 왕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왕자. 이건 의미가 네, 심각한데요. 이 의미가 매우 심각하죠. 그 옆에 B자도 새겨줘야 되는데 네. 예, 이렇게 짝으로. 자, 근데 이건 좀 뽑기 하기가 어렵겠어요. 이렇게 5핀으로 톡톡 눌러가지고 바늘을 뽑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저는 계속 이상하지만 이걸 왜 달고나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는 달고나는 하얀색 네모난 거였는데 국자에다가 하얀색 네모난 거 이렇게 깍두기처럼 생긴 거 큐브라 그러죠. 예. 이렇게 달궈가지고 풀어지면 거기다가 딱 소다요. 이거 넣어가지고 탁탁탁탁 돌려가지고 탁 먹으면 진짜 맛있었는데 이건 뽑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뽑기, 저희 세대는 뽑기. 세대마다 달라요? 그렇죠. 부르는 이름이? 저희는 뽑기라고 그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설탕, 각설탕 넣고 그렇죠. 베이킹 파우더 넣고 예. 했던 거. 달고나가 더 맛있는데 좀 더 비싸지 않았나? 그렇죠. 조금 더 비쌌지만은 그건 조금 압축된 거니까. 그래.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왜 자꾸 없어졌나 했더니 그게 보관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설탕 국주에다 설탕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좀 많이 있었대요. 네. 문방구 앞에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쳐놓고 아저씨들이 맨날 그렇죠. 만들어줬는데 기억이 납니다. 자, 넷플릭스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유, 비결 이런 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 문제, 그리고 문제. 소외 문제, 그리고 인간 실종 문제, 뭐 우리는 인간 증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리고 이 특정한 형태의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존재, 소수의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대중의 의심이 실제로 현상화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천대유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세계적인 형태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어떤 시스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 드라마에는 어떤 세트장 형태로 인간을 하나의 말로써 움직이면서 그걸 마음대로 인간의 심리를 조정하고 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서 그리고 그 한계점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이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전에 넷플릭스의 다른 어떤 왕자의 게임이라든가 다른 어떤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그런 형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스케일은 작지만 리얼하게, 네. 스케일은 작지만 더 리얼하죠. 그건 예전에는
그 과거의 어떤 뭐 역사적 드라마지만 이거는 네.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한 거니까 저는 오히려 더 친근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송강호 배우 송강호 씨가 나왔던 기생충하고 사실은 같다. 그 본질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기훈이라고 하는 쌍문동 사는 성기훈이 사실은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에서 졸지에 잘리고 뭐 치킨집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마에 이제 딱 몰두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채 빚진 거 갚지 못하고 얻어맞고 할머니 혼자 집에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이혼당하고 딸은 엄마하고 딴 남자랑 살고 미국 가는 상황이 됐고 자기는 엄마 아픈데 병원비도 제대로 못 벌고 막 이런 복잡하고 현실적인 아름다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뉴욕의 성기훈이 똑같은 성기훈이 있습니다. 런던에도 똑같은 성기훈이 있죠. 베를린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죠. 네,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 모순이. 그렇죠. 흔히 말하는 자영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시대의 암혹한 상황 자체. 네네. 그것이 결국은 성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계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드라마의 그 눈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도 이해하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오징어 게임 결과적으로는 심리다. 지금 사람의 심리를 다루면서 우리들의 아픈 부분을 딱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인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흔히 어떤 말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해피엔딩 드라마가 아니죠.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자극하는, 그러니까 자기 동료도 죽여야 되고 아니면 뭔가 뭘 얻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수많은 모순 상황을 그 게임 속엔 다 압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사 있는 인간적 딜레마, 심리적 딜레마를 다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인 거죠. 거기에는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스스로 또 악한이 돼야 되지만 또한 내가 거기서 착한 사람도 돼야 되는, 얼굴을 바꿔야 되는 그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표현은 네. 옷은 다 똑같이 입었어요. 네, 맞아요. 그 그렇죠. 추리닝. 그러니까 그건 무차별해요. 근데 심리는 차별적이에요. 그게 아주 이 장치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상당히 확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 거기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 장기를 이제 불법적으로 그 내부에서도 불법이 또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그 대가로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게임 속에서 나오는 그 관리자라 그러나 뭐 그 사람이 그거는 공평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의사를 한 방에 탁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출발선에서는 공평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불공정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말은 계속 공정해야 돼, 쏴버리고. 네.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공정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애초 출발선부터 다른데.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공정하대잖아요. 공정권 하는 게. 그분은 제가 모릅니다. 자, 인생은 어쨌든 게임보다 잔인하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기생충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회, 경제, 불평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보면서 나도 성기훈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그럼 저기서 어떻게 빠져나와?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뭐 누굴 죽여야 돼?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통 헐리우드 영화 상에서는 그런 한계점에서 멈추는데 요거는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평가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 세계적인 불평등을 극복해야 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정책을 하는데 그 정책 자체가 매우 대중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온전시키는 방향으로 더 강화되는 부분인 거죠. 기득권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결국 그렇죠. 움직여지는데 공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공정은 누구의 공정?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관전자의 공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모순적으로 표현했다고 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이 오징어 게임이 다른 어떤 시리즈보다 더 평가받는 이유는 그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찬우님이 이러네요. 게임 속에서는 목숨값을 대중에게 돌려주기라도 하지요. 현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현실은 무한 반복되죠. 고통이 무한 반복되죠. 계속 고통만 하고 나는 계속 뺏기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뺏겼는데 뺏긴 것도 모르면서 뺏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죠. 많죠. 모르면서 뺏기는. 오히려 가진 자의 편에 서갖고 그것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비극적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많죠. 네. 자, 정치권에서도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작은 잘 알다시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었는데 곽병채 씨인가요?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도요. 본인이 허경영표 오징어 게임을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과연 게임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최종 승자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패러디한 그런 그림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시면 문재인 게임, 50억 게임, 또 그 밑에 허경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라의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이정재 씨 미소를 이제 허경영의 미소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허경영, 허명영이라고 또 써놨네. 허명영, 허경영 게임 이렇게 되는데 허경영 씨 얼굴이 허경영 씨 같지가 않고 좀 무슨 배우 얼굴 같이 생겼는데 장준환 감독 같이 생기셨네요. 네네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패러디가 정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배프의 촉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볼마음 없었는데 엄마가 보자고 해서 봤어요. 이준석 말로만 공정이죠? 우리 국민을 바보로 하나요? 뭐 성렬이 법과 원칙, 그런데 정작 가족에게는 법과 원칙은 없는 거죠. 희한한 꼴통님, 쌀한톨이 없어서 요새 놀이에 갈 땐 아가 여보 수고했어 미안해 하고 갔겠지. 이런 말. 돈이 너무 많아도 서머님,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인생에 재미가 없대요. 이런 얘기. 사실 그 게임을 만든 그 할아버지 역할로 나온 그 사람 결국 죽지만 그 사람은 결국 너무 돈이 이거 죄송합니다 스포일러군요.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오지. 그런 어쨌든, 게임 자체를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임들을 만드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 얼굴 막 그 마스크맨인가 뭐 얼굴 표정 되게 짐 캐리 나온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뭐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냥 하나의 연극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렇죠. 트루만 쇼 맞아. 그 트루만 쇼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기판의 말처럼 오징어 게임의 말처럼 느껴지는 상황인데 자 다시 봅시다. 범죄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드라마 초반에 오징어 게임 참가할 때 성기훈 씨가 이제 사채 빚 때문에 신체 포기계약서 쓰는 게 사실은 하나 이제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그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신체 포기계약서 이거 무효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반사회적인 행위가 되니까.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신체 포기계약서는 무효란 걸 잘 알지만 뭐 바로 옆에서 막 때리면서 그렇죠. 이 사람을 그렇게 위협하면 사실 그것도 또 무효니까 내버려 둬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막 잡아가고 실제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는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참 법이 참 쓸데없다 이런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거 되게 이런 말 하면 혼나는데 어쨌든 못 들은 걸로 치시고 그래도 새겨 들으세요. 자 그리고요 또 초반에 공유 씨가 나와가지고 이정재 씨랑 막 따기 때리기를 지하철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 따기 때리기? 이거 서로 간에 오케이 했으니까 폭행죄 성립 안 되나요? 그렇죠. 그거야 뭐 반사불벌죄가 될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한 일정의 승낙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물론 뭐 성립하기지만 경찰은 뭐 이런 걸 개입하지 않겠죠 당연히. 서로 때려가지고 상처가 안 나면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서 괜찮습니다. 폭행이지만 그러나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상해가 돼버리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형벌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상해죄와 폭행죄 중간에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현실에서는 경찰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상황을 봤을 때 상해가 났다 하더라도 합의하고 끝나는 쪽으로 보통 가겠죠. 그렇군요.
참 이렇게 너무 현실적이네요, 우리 그렇죠. 대표님. 네. 현실이 경찰처럼 그렇게 하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이것도 있는데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사실은 이제 그 게임의 룰이었어요. 그렇죠. 게임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다. 또 다수가 원하면 중단하고 돌려보내줄 수 있다. 이런 게 다 게임의 룰이었는데 참가자가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는 이런 그 룰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 중단하고 내가 그냥 집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다시 잡아야 됩니까? 그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잡겠죠. 근데 그 잡으면 감금죄가 되겠지만은 체포감금죄? 네.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두 가지 장치를 다 두겠죠. 심리적인 것과 근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법적인 걸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유를 주는데 선택할 수 없는 자유를 주는 것이 요즘의 게임의 핵심적인 코드가 그런 것 됩니다.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다수결 원칙이 해가지고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또 다시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사실 매우 아이러니하고 매우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뻔히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더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낮춰요? 상황을 더 낮추는 거죠. 상황을. 지금 네가 게임 속에 있는데 바깥의 게임은 그보다 더 엉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자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그게 오징어 게임이 그곳에서만의 게임이 아니라 바깥의 게임이라는 걸 대변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잠도 못 잔다고 호소하던 게 있는데 허경영 명예대표가 해당 전화번호를 사겠다. 1억 원에 사겠다. 뭐 이런 얘기가 했었어요. 샀나요, 직접? 아니요, 그거는 그냥 뭐 말로만 그런 말로만 거예요? 한 거고 이건 실제로는 그럼- 그 제작사에서 그 피해자분한테 합의를 시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례를 적정하게 해서 뭐 1천만 원 안쪽으로 뭐 합의가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기까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자기 제작진의 전화번호를 썼다고 그랬는데 왜 그 다른 분이 피해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작진의 전화번호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작진의 전화번호라면 그 제작진이 아닐 텐데 그럼 저 같으면 사실 제 전화번호 그냥 하든지 딴 번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상의 번호로 할 것 예, 같은데. 보통 영어위원회에서 그리고 없애버려야죠. 가상의 번호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실수 같은데요. 실수. 네, 그럼 허경영 대표는 왜 1억 준다 그랬으면 줘야지 왜 안 줘요? 이분은 화제 좀 뜨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거를 해온 것 같고 말로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약속 안 실제로는 뭐 이걸 사겠습니까? 예. 지키고? 그래도 말했으면 사셔야죠. 예, 예.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셨는데 제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자,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냥 드라마인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요거죠. 마지막으로. 그 오징어 게임 속에서 경찰이 자기 실종된 형을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실종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실종된 성인이 800명이 넘는다 이러던데 어떻습니까? 예, 실종 접수 건수는 한 5년간 한 30만이 넘지만은 그렇게 많아요? 예, 실제로 이제 그래서 확인돼 갖고 확 보니까 자발적 가출이더라. 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종된 성인 800명이라는 건 그렇게 확인하고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의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을 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연락이 안 되는 800명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전에 제가 허경영 명예총재 1억에 산다 그랬으면 사지 왜 안 사냐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지니님께서요. 피해자가 판다고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얘기했고요. 허경영 님이 피해자와 통화를 했는데 싫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유, 좀 정확한 정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이 이제 있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성인 실종 사건하고 연결해 보게 되면 사실은 성인들은 우리가 또 실종이라고 단순히 보지 않는 부분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건 사고로 연결되기가 쉬울 수 있다. 법률상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보완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실종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인 실종 부분의 기초적인 지표를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성인 실종이라고 신고되면 보통 한 24시간 뭐 길게는 3, 4일 기다려 본 다음에 뭘 하는데 그때는 사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매뉴얼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지금 아직 판단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여기까지 해야 되느냐에는 논란도 있고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중에서 아주 작지만은
강력 사건의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관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배포의 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8만 명 거의 육박한 것 같아요.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신장식 김필승 변호사와 함께 이슈 3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